지난해 12월 29일부터 KTX 물금역 정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면서 개통 첫 주말에만 하루 평균 1,000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남의 지역경제 부활에도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부터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예매로 진행돼 고령층은 표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 양산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기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10수년 동안 정차를 간절히 바라왔던 만큼 이용객도 많았는데요. 활기를 뗀 물금역, 권정숙 기자가 가봤습니다. 평일 낮 12시 27분 양산 물금역. 서울발 부산행 KTX에 탑승한 승객들이 속속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통과 함께 물금역에 KTX가 서기 시작하며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아침 6시 35분 첫 정차를 시작으로 물금역에는 하루 평균 8번, 주말 하루 12번의 KTX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산까지 2시간 39분.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넘게 단축됐습니다. 또한 KTX를 타기 위해 인근 부산 구포역이나 울산역, 밀양역을 가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울산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한 5분, 10분 상간에 바로바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적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물금역을 이용했습니다. 정차를 시작한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1일까지 하루 평균 물금역에서는 1,100여 명이 넘는 이용객이 KTX 열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1일 기준 하루 1,126명이 KTX를 이용했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빠르고 편리한 K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물금역 KTX 이용 승객 수는 애초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접근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차 운동을 벌인 지 무려 13년 만에 열린 물금역 KTX 시대. 편리해진 교통 효과로 양산 일대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설날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설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돼 온 온라인 예매가 서툰 고령층들은 표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마산역 대합실입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4년 전부터 명절 기차표는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우선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자녀분에 대해서만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예매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을 잘 못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을 잘 못하니까 아예 못하죠. 뭐 불편하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어요. 고령층일수록 직원이 직접 표를 파는 현장 창구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사 한편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장 창구를 통해 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설 연휴 60대 이상 앱 예매율이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도 자녀와 손주 등의 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냥 판매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애들한테 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빠르기는 빠르고 편리하기는 하대요. 코레일도 고령층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우선 예매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 좌석 할당률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면서 현장 창구 재운영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1년 전 사측의 노동 탄압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항의하다 분신에 숨진 고 배다로 씨의 추모제가 9일 열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에서 열린 추모제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해 추모 발언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금속노조는 배다로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여전히 이어지는 폭력적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는 도민과 행정당국, 경제와 학계, 여야 국회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 통과를 염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경남에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무려 9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전문 조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목표인데요. 이 우주항공청 설립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있는 경상남도 사천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나로우주센터의 전남 고흥 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지역의 대선 공약으로 사천 설립을 내걸었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까지 된 겁니다. 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줄곧 특별법 통과를 외쳐왔습니다. 그동안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는데요. 이 답보 상태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경남의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계류 중이던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우주항공 비전을 실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하고 다양한 기능, 특히 산업이나 기업이나 연구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입지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전망합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천의 우주항공역 설치는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과정 속에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관심이 컸던 우주항공청, 경남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주항공 분야는 미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우주 경제가 오는 2040년이면 1조 1천억 달러로 우리 돈 1,4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우주항공 산업은 경남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큰 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산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경남도의 자료를 보면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체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100여 개에 달합니다. 전국의 65%를 차지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뿐 아니라 발사체 엔진 제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도 경남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초기 구축 비용은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출범 인력은 300여 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과 덧붙여 정주 환경까지 갖춘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추진합니다. 법안 통과 후 4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5월 경남의 우주항공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60대 김모 씨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도 큰 관심사였죠.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피의자 김 씨의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모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충남에 거주하는 70대 A씨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남기는 말을 A씨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공모보다는 단순 방조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씨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로 결정한 만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새해 들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형틀 등의 사용 물량이 늘어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공사비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 안팎에 달하면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면 결국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온 법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세계 2위 글로벌 면세 기업인 스위스 A사와 국내 중견기업 B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됐습니다. 이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부산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의 경우 면세점 운영을 제한하도록 하는 관세법이 개정되자 A사의 지분율이 낮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면세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법인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